드미트리 퓨오도로비치 까라마조프입니다. 나이는 지금 28세이고요. 까라마조프 집안의 장남인데 군인입니다. 퇴역 중위로 나오는데 퇴역. 네. 제대한 이제 중이고, 그럼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되죠? 한마디로 이건 직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돈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온갖 이 방탕한 이런 이제 생활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요. 원래 그 작가가 구상을 할 때 그 작가 메모를 보면은 드미트리는 열광자, 파나틱인데 러시아어로는 이제 열광자로 이렇게 이제 어 드미트리는 누구? 열광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성격이 순간순간 충동에 따라서 그래서 대단히 즉흥적이고 직접적이다. 이것을 러시아성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드미트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는 명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둔 파일을 보시면 이제 러시아어가 적혀 있는데 그 러시아어로 체스지인데 아너죠, 뭐 아너.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이제 명예를 중시하고, 그래서 이런 격정이나 즉흥성, 명예에 대한 어떤 탐닉, 여러 점에서 그래서 이제 그 드미트리는 우리가 문학사적인 기원을 찾자면은 낭만주의 모험 소설의 주인공 에서 자라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기원을 찾다 보니까 워낙에 드미트리가 도스토옙스키의 이전 소설에서 있었던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반이나 이런 생각하는 인물들은 앞서서 있었고, 알료샤처럼 이런 성스러운 종류의 캐릭터도 또한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열심히 그려왔는데, 드미트리는 거의 좀 듣보잡이라면 좀 심하고, 아무튼 이제 까라마조프에서 새롭게 이렇게 튀어나온 스프링 같이 이렇게 튀어나온 인물이어서 근원을 추적하자면 낭만주의 모험 소설의 그런 주인공이 아닐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 속에서 그 예를 찾자면은 가령 그 스네기로프랑 한판 붙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스네기로프가 이제 되게 그 없는 이제 사람인데 그 표도르의 일을 도와주고 이런 잡일 같은 거, 조금 험한 일 같은 거 이제 해주고 이렇게 돈푼이나 이제 받는 그런 사람인데, 드미트리가 이제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술집에서 다 사람들 보는 데서 질질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염을 잡고서 이렇게 이제 질질 끌고 다니는데, 그거를 하필이면은 스네기로프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네기로프를 보면 이제 별명이 수세미다 이렇게 나오는데, 수염이 수세미 모양으로 생겼다. 근데 우리는 수세미 생각하면 이거 설거지하는 수세미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때 수세미는 그게 아니고 오이처럼 이렇게 생긴 길쭉하게 생긴 그 수세미거든요. 그 수염이 엉겨 붙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을 호되게 모욕을 한 다음에 대뜸 하는 말이, 네가 남자라면, 네가 사람이라면 나한테 결투를 신청해봐 이러는데, 앞뒤 맥락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도저히 지금 결투를 신청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설에서 자세하게 이제 쓰고 있고, 드미트리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명예. 너는 이제 체스는 하지 못했으니까, 명예롭지 못했으니까, 정직하지 못했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돼. 그리고 네가 명예를 안다면은 너는 결투를 신청해. 이제 이런 식이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그 고결한 명예욕과 이런 순수한 이런 이제 격정 이런 거에 이제 사로잡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소설에서 형상화되는 방식을 보면 모든 게 이제 너무 웃기다, 희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이제 이렇게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건 비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드미트리를 놓고 보면 드미트리는 누명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엔 이제 벌 받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드미트리가 이제 혐의를 어쩌면 이제 벗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문제가 그 3천 루블인데, 돈 3천 루블인데, 제가 지금 추리소설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그냥 스포일 하겠습니다. 드미트리가 원래 3천 루블을 까제리나한테 받았어요. 근데 까제리나가 이거를 이모한테, 그러니까 언니한테, 모스크바에 있는 언니한테 갖다 붙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3천 루블을 송금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송금을 안 한 거예요. 일단 여기서 이제 아주 그 추잡한 짓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천 중에서 그루셰카하고 모크로에 놀러를 가서 1,500루블을 탕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500루블이 남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꿰매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근데 드미트리가 생각할 때 자기가 한 짓 중에 최고로 추악한 짓이, 까짜가 부탁한 그 3천 루블을 안 붙였다. 그거보다도 더 추악한 짓이, 3천 중에서 1,500만 떼서 돈을 쓰고 나머지 1,500은 뭡니까? 아껴뒀다라는 거. 이게 자기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호연지기, 그 맹장가의 호연지기를 가장 높이 생각하는, 명예를 가장 높이 생각하는 인물인데 찌질하게 부르주아적으로 삼천 중에서 1,500만 딱 떼놓고 1,500만 딱 쓰고 나머지 1,500은 이렇게 딱 떼놓는 이런 그 소부르주아적인 짓을 했다는 거에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고, 이거를 예심 판사 앞에서 한동안 고백을 하지 않아요. 계속 미루고 미루고 있다가, 그러면 너 그때 그루셴카랑 노는데 쓴 그 돈은 어디서 났냐 했더니 계속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실은 그것은 저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랬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밑자에 크나큰 비밀 조롱을 사다, 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희비극적인 정조가 이 캐릭터의 형상과 운명에 인제 그대로 알라리 속속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렇게 되기까지의 여정을 우리가 인제 살펴보는데, 그게 인제 밑자 플롯의 드미트리 플롯의 인제 핵심이고요. 줄거리에 여러분이 한 3분의 1 심지어 절반 정도 드미트리를 통해서 인제 다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인제 올려드린 파일에 보면은 요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1 번, 2번 이렇게 제가 쭉 정리를 했는데, 제가 요거를 인제 말로 풀겠습니다. 자, 먼저는 삼소노프 집을 갑니다. 이 삼소노프는 누구냐면은 그루셴카의 정부인데요. 지금은 인제 그 이른바 남자 구실은 고사하고 너무 인제 연로하시고 다리도 안 좋고 이래 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분이신데, 드미트리가 여기한테 가 가지고 이분한테 가 가지고 어 처음에 이렇습니다. 딱 갔는데 이 삼손오프가 굉장히 노회한 상인이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상인인 거지. 이게 사실 인제 우리로 치면 중소기업 어디 저런 사업가 이런 오너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사람이 저기 한 명민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드미트리가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아래층에 아들이 살고 있는데 딱 듣자마자 "술에 취하지 않았더냐?" 그거를 먼저 물어봅니다. "안 취했다 하니까 한번 들여보내 봐라." 이렇게 합니다. 드미트리가 젊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인제 준키 정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걸음이 성큼성큼 이렇게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군인이고, 인제 어떨지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완전 그 젊음과 이런 그런, 네, 자신감 막 이런 느낌을 인제 풍기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인제 삼손오프한테 뭐라 부탁을 하냐면은, 자기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게 되는데 지금 받은 것도 아니에요. 조만간 받게 될 건데 그거를 담보로 해 가지고 "돈을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삼손오프가 좀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친구야 정신 차리게."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삼손오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라면은 랴가브이한테 가 보십시오."라고 인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드미트리는 자기가 남을 속이지 않기 때문에, 남한테 나쁜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삼소노프가 정말 자기를 위해 가지고 랴가브이를 추천했다라고 생각하고 온갖 또 미사 여구를 늘어 놓으면서 인사를 한 다음에 인제 나갑니다. 드미트리가 걸어 나간 다음에 삼소노프가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자식들도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 화를 내 가지고 막 벌벌벌 떨게 되고, 다시는 내 집에서 저놈 냄새도 나지 말게 하라고 인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 삼손오프의 질투 이런 게 인제 되게 극대화되고, 드미트리가 할아버지잖아요. 이 삼손오프가 어르신인데 거기 가 가지고 그 그루셴카하고 인제 삼손오프가 한때 이러저러한 관계였는데, 자기 지금 그루셴카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면은 삼손오프는 너무나도 기꺼운 마음으로 드미트리하고 그루셴카를 연결해 줄 거라고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이 삼손오프가 갖고 있는 질투나 막 여러 가지 증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인제 자기 생각만 했고, 실제로 인제 삼손오프는 덫을 인제 놓아 준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 집을 보시면은 랴가브이, 제가 괄호치고 고르스트킨이라고 인제 이렇게 써 놨는데, 여기 되게 멉니다. 그래서 진짜 산 넘고 물 건너 가지고 몇 베르스타를 인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에 혼자로는 안 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제가 신부님 이름이 일린스키인가 신부님 한 분이 나옵니다. 이분이 근데 실은 표도르의 일을 해 주거든요. 근데 표도르하고 드미트리 사이에 뭔가 안 좋은, 지금 두 사람이 관계가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눈치를 계속 보는데 드미트리한테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때 진실은 뭐냐면, 랴가브이라는 거는 사냥개라는 뜻이거든요. 고르스트킨의 별명입니다. 고르스트킨은 자기가 랴가브이로 불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고르스트킨한테 가봐요 라고 하지 않고 랴가브이한테 가봐요 라고 말을 했을 때는 얘를 한마디로 골탕 먹이겠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을 드미트리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드미트리하고 표도르가 싸우고 있고 자기는 지금 표도르한테 일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사 이제 드미트리를 안내를 해줍니다. 안내를 했고 드미트리는 고르스트킨 혹은 랴가브이가 이제 묵고 있는 오두막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했더니 고르스트킨이 술이 떡이 돼서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드미트리는 너무 속이 타 죽겠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든 지금 3,000루블 이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지금 술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다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막 오두막에서 막 탄내가 나고 막 연기가 가득 차고 해서 저 사람이 가뜩이나 술도 많이 먹었는데 저러다가 질식사하지는 않을까 하는 막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물로 닦아주고 막 열심히 간호도합니다. 그러다가 힘들어가지고 본인도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러고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죠. 갑자기 막 햇빛이 반짝반짝 비치고 새소리가 들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벌써 아침인 거예요. 워낙에 지금 많이 걸었잖아요, 드미트리가. 그리고 드미트리는 거의, 여러분 기면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피곤하면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탁 잠이 드는 거예요. 필름 끊기듯이.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잠이 든 상황인데 눈을 떠보니까는 고르스트킨이 또 술을 잔뜩 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대화를 할 수가 없고 에이 망했다 해가지고 이제 다음 행선지로 가게 됩니다.